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이 인공지능. 이게 과연 우리를 돕는 똑똑한 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교묘하게 조종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챗GPT 같은 AI한테 뭐 물어보는 거 사실 너무 당연해졌죠. 워낙 빠르고 편하니까요. 근데 AI가 내놓은 그 대답,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믿을 수 없는 조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주는 정보,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싸하게 꾸며낸 말일까요? 이제부터 진실을 둘러싼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이 의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BBC, NPR,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인 언론사 22곳이 뭉쳤어요. 유럽방송연맹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들이 뭘 했냐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 같은 AI들한테 뉴스에 대한 질문을 자그마치 3,000개 넘게 던져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본 거죠.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AI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도록 설계가 안 된 거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척, 어떻게든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의심 뒤에 데이터. 이제부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에요. 숫자가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체 답변 중에 무려 45%, 거의 절반이죠. 이 절반에 가까운 답변에서 중대한 문제가 하나 이상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확성만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답변이 무려 60%나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I한테 질문 10번 던지면 그중에 6번은 사실이 틀린 문제가 있는 답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5월에 지금 교황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더니 바로 전달인 4월에 돌아가신 전임 교황 이름을 대는 거예요. 황당하죠. 또 트럼프가 세 번째로 대선에 나올 수 있냐? 이런 법적인 질문에는 아예 사실과 다른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여러분, 정보에서 출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전체 답변의 4분의 1, 그러니까 25%에서 이 출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출처는 공신력 있는 공영미디어라고 딱 박아놓고 내용은 전혀 다른 데서 가져오거나 심지어 있지도 않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조사를 진행한 유럽방송연맹이 내린 결론은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AI 어시스턴트는 뉴스를 위한 믿을 만한 정보원이 될 수 없다. 딱 이 한 문장, 이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AI의 뇌,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만약에 AI의 마음, 즉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능력에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문제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파트, 공감 인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하라리는 AI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인간 사이의 연결을 둘러싼 완전히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라리는 이 AI의 공감 능력이 딱 양날의 검 같다고 봐요. 좋은 쪽으로는요, 나만을 위한 선생님이나 의사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인류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정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공감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의 진짜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리는 우리한테 지난 10년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바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 사이의 대화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기반까지 흔들어놨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과연 AI가 이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미래로부터의 경고입니다. 하라리의 비판은 이제 기술 자체를 넘어서요, 이걸 만들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문화, 그들이 벌이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정조준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대체 이 미친 경쟁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거냐고. 하라리가 테크 기업 리더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갔대요. 아니,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서두르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경쟁에서 질까 봐요. 중국한테, 다른 회사한테.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라리가 다시 묻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그 초지능, 그거 믿을 수 있긴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정말 무서운 모순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라리의 가장 날카로운 일침이 나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가 가진 신뢰의 역설입니다. 하라리가 이렇게 일갈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경쟁하는 인간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떻게 정체도 모르는 완전히 낯선 외계지능 같은 존재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다. 와, 이 한마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개발 경쟁의 핵심을 그냥 관통해버리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AI는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우리 감정까지 파고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조차 멈출 수 없다고 말하는 이 경쟁 속에서 과연 진짜 컨트롤 타워는 누구일까요? 통제권을 쥔 사람은 있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이 기차는 지금 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